민주당이 저렇게 정치적인 부담을 무릅쓰고라도 저 사람을 꼭 내쳐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은 저거야말로 이재명 씨의 그 재판 지연 전략 중에서 최고단수죠. 곤란한 정치 뉴스도 좀 다뤄볼까요? 오늘 곤란한 이균용 대법원장 있잖아요. 요 부결된 거. 시청자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지금 30년 만입니다. 자, 30년 만에 저 사람이 부결된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한 이유는 저 10억 비상장 주식 얘기죠. 10억의 비상장 주식을 이 사람이 재산 신고 때 누락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균영 대법원장이 거기에 대한 변명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자기 법을 몰랐다. 그 얘기는 아마 비상장 주식은 공공적인 라인을 타고 보고를 안 해도 되는 거라고 이 사람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거죠. 자기가 나중에 이런 큰 자리에 청문회에 갈 거라고 생각을 했으면 그런 법 같은 걸 잘 숙지하고 있었을 텐데 이렇게 이 사람이 법을 몰랐던 것도 저는 맞을 것 같아요. 좀 안이했던 것 같아요. 고급 공무원으로서 그런 자세가 좀 모자랐던 것 같고,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정도의 일이 대법원장은 대통령에게 임명 권한이 있는 헌법에 보장된 권한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 30년 동안 이런 부결 사태가 없었던 이유는 대통령의 권한을 야당이 존중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크게 따지지 않고 사법부의 수장이라는 그 중차대한 자리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사람을 고른 대통령의 권한을, 헌법적인 권한을 존중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그 김명수 같은 분도 되게 평이 안 좋았잖아요. 그리고 평이 안 좋았을 뿐 아니라 나중에 뭐 거짓말하고 막 그랬잖아요. 거짓말 녹취까지 나오고 막 어마어마한 그 망신을 당했고, 지금 법원의 재판 지연도 사실 상당 부분 김명수 씨한테 책임이 있는 거죠. 우리나라의 사법의 역사에서 김명수라는 분이 남긴 것은 저는 굉장히 부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도 지금 그 문재인 정부 때 김명수 그 법관을 대법원장 후보로 올렸을 때 찬성을 해줬죠. 왜냐하면 대통령의 권한을 상당히 존중한 거죠. 근데 이번에 이균용 그 법관은 저 10억 재산 누락이 저는 그거 가볍지 않다고 봐요. 저 과오는. 그런데 좀 준비 부실도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중요한 건 뭐냐면 왜 저랬을까, 민주당이. 민주당도 대법원장을 저렇게 부결을 시키면 자기들도 굉장히 부담이 가는 거거든요. 30년 만에 부결이니까.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는지를 제가 법관들한테 물어보니까 법관들이 보는 상황은 이런 겁니다. 지난번에 김미리 판사라고 있었잖아요. 조국 씨 재판을 하염없이 미룬 사람. 하염없이 한 4년 동안 뭉개고 있었잖아요. 중간에 막 휴직도 하고 막. 근데 그거를 그렇게 가능하게 해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대법원장이 김명수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사들의 얘기는 뭐냐면 담당 판사는 얼마든지 이 사건을 창고에다 처박아 놓을 수 있다 그래요. 이거 아까 같이 이재명 씨가 제가 단식으로 근육 손실이 너무 심해서 앉아있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담당 판사가 가보세요라고 얘기를 할 것이냐, 아니면 아이고 그렇게 활동 많이 하시면서 국회도 가고 그러시면서 무슨 근육 손실이 심각하다 하시는 거예요. 좀 더 합시다 라고 얘기를 해서 오늘 할 거 다 하고 4시간 동안 재판할지, 이런 거는 완전히 판사의 재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가 만약에 김미리처럼 완전히 깔고 뭉개고 앉아 있으면 그 법원에서 대법원장쯤 되는 사람이 왜 그렇게 깔고 뭉개고 계세요? 그러지 마세요라고 재촉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누가 대법원장인지에 달려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민주당이 이균영이라는 분을 저렇게 부결을 시킨 거는 이균영이라는 분이 대통령하고 친분이 있는 분이라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하고 친분이 있다고 후진 사람이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근데 민주당이 저렇게 정치적인 부담을 무릅쓰고라도 저 사람을 꼭 내쳐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은 저거야말로 이재명 씨의 재판 지연 전략 중에서 최고단수죠. 지금 보시면
이게 이 얘기입니다. 대통령 이분 저 이도훈 대변인이죠. 대통령실에 이 사람이 수사 방탄에 이은 재판 방탄이다. 이게 이 얘기입니다. 대법원장을 저렇게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할 것 같은 사람을 못 들어오게 막는 거죠. 재판 방탄. 그리고 두 번째로 사법부의 권력은 아직 민주당에 있다라는 시그널을 준 것이다. 권력 정권 교체가 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법부에다 시그널을 줬다. 저는 이 대통령실의 논평 중에서 이 재판 방탄이라는 말은 제가 판사들한테 물어봤더니 딱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법원장은 지금 이재명 재판을 어떻게 지연시키지 않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 방향은 몰라도, 방향이야 뭐 판사가 알아서 하는 건데 판결의 방향은 몰라도 적어도 지연 전략이 너무 심해지지 않도록 대법원장은 그걸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어느 정도는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막은 거죠. 거기다가 저는 우리 정치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게 더불어민주당이 이걸 당론으로 부결시켰습니다. 세상에 대법원장의 인증을 당론으로 부결시켰다는 건 작당을 했다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정말 형편없어서 의원들 개개인이 그렇게 판단했다면 그건 뭐 어떡하겠습니까? 근데 민주당이, 거대 야당이 이거를 당론으로 부결시킨 것은 확실하게 사법부한테 민주당이 지금 아직도 권력을 갖고 있다는 걸 과시한 거죠. 아주 정말 뭘까요? 저렴한 방식으로 권력을 과시하는 거죠, 지금. 대통령실은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이도훈 대표, 핵심 관계자는, 핵심 관계자가 좌고우면 하지 않고 정상화할 후보자를 물색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번에 민주당이 이균용 씨보다 재산신고 누락 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인데도 또 저렇게 부결시킨다? 그러면 역풍이 엄청날 겁니다. 근데 이균용 씨는 이번에 제가 보니까 이균용 부장판사는 방어를 제대로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준비 부족이다 이런 느낌이 들고, 그 준비 부족을 한 것 때문에 여론도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민주당 쪽에 대해서. 지금 메이저 언론에서 이거에 대해서 굳이 이렇게 코멘트를 부정적으로 한 언론이 별로 없어요. 조선일보, 문화일보 정도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한 번 더 이런 일이 벌어지면, 별 흠이 없는 사람인데도 이런 일이 벌어지면 역풍이 엄청날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는 좋은 후보 골라서 빨리 다시 올리는 수밖에 없는 거죠.